이 앞에 가격에 대한 것들이나 수익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대문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야 될 거를 세 가지로 좀 추려왔어요. 동대문구 투자가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앞에서 구축도 봤을 때 막 6억, 7억씩 투자 수익이 났잖아요. 2억대에 샀는데 막 8억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액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막 20채씩 할 거 아니잖아. 내가 한 채에서 또는 뭐 두 채, 세 채 이런 정도로 하실 텐데 하나하나를 되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1번은 어찌되었든 동대문구 안에서 주택가가 아파트로 변하는 그런 살기 좋아지는 곳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가서 보면은 되게 별로. 여기는 진짜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문희경이나 청량리 같은 곳들을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심 접근성이 되게 좋은 그런 곳들이지만 미래에 이렇게 강남이랑 여의도 접근성까지 되게 좋아지는 그런 곳들 어디예요? GTX 호재에 있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GTX C노선은 강남 가고 B노선은 여의도 가잖아요. 이거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씩 그 단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천루가 그 뭐죠? 우리 L65 그게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이 랜드마크 아파트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그 첫 번째가 주택가가 이 살기 좋아지는 그 아파트로 변하는 곳들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면은 휘경 SK뷰가 여기 있어요. 휘경 SK뷰. 여기에 휘경 SK뷰가 있고요. 여기가 장안에 아까 같이 봤던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 여기 있어요. 휘경 SK뷰랑 동대문 더 퍼스트가 연식이 같아요. 연식이 같은데 얘가 지금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 두 개가 얘가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 싸다고 생각하고서 저거를 사는 게 아니라 얘가 휘경 SK뷰가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더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투자금 5천만 원 차이 난다고 해도 5천만 원 더 주고 이런 걸 더 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 새 아파트들이 더 들어가서 더 끌어올리면 얘가 상단이 더 높아져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상단을 높일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정고점을 보면 지금 휘경 SK뷰가 11억 5천 하던 게 7억 8천이 됐고요.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 24평이 9억 5천 하던 게 7억 9천이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2분 1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애들이 줄줄이 지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휘경 3구역까지 줄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연식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저평가 됐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말 한 판이 바뀌는 그런 뉴타운으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액이 과거에 2억 정도 났었는데 얘랑 그러니까 휘경 SK들랑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랑 원래 차이가 한 2억 정도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가치가 더 낮아져 그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싼 상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동대문 투자할 때. 네. 헷갈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장안 쪽에 입장해보면 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조용해요 동네가. 네. 그냥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평지고 왜 언덕배기를 가고 막 했는데 가니까 막 평지야.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 강남이랑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을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보면은 그 전농동 신성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가 그 2005년식 복도식 방색 화장실 하나짜리 전용 5구가 아니라 전용 5호예요. 조금 작아요. 그 아파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청량리역에 바로 이제 거의 다 있죠. 그래서 그 호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전동 SK는 2000년식 아파트고 계단식 방색에 화장실 하나짜리 전용 5구예요. 얘는 요 앞에 답심리 쪽을 이렇게 전동 답심리를 지나서 새 아파트 지나서 올라오면은 있는 구축 아파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요 전동 시선 미소줌이랑 전동 SK랑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가 고점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진짜 이 앞에를 보면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없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차이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호재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뭐를 먼저 투자할 거냐? 당연히 청량리역에 가까운 그런 단지들을 하셔야 돼요.
일단 동대문구에서 중요한 거는 업무지구 접근성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서 동대문구에 와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교통이 중심이 청량리역이에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가까운 곳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동네를 가보면 전동 SK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지에다가 쾌적하니까. 근데 그런 거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 신성미소지움은 10억 9천, 거의 11억까지 갔던 거가 8억 2천이고, 전동 SK는 8억 8천까지 갔던 거가 7억 정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랑 강남 가는 이 호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세 개를 다 가잖아요. 3대 업무지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다 가는 거예요, 지금. 30분 안에.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대문구 투자는 균질한 택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교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수요가 많아질 그런 호재가 있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얘네가 가격 차이가 2억 이상이 났었는데 지금은 1억 언저리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 실제로 청량역 인근에 있는 단지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그 마천루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중에 이걸 17억 주고 내가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냐. 내가 실거주 동대문에서 해야 되는데 17억 주고 해야 되냐. 그걸 볼 거예요. L65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서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강남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를 한번 본 거예요. 얘랑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옥스파클스라는 성동구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 어때요? 엄청 차이 나잖아요. 네. 아니 여기서 왜 GTX를 타고 가냐고요. 예? 여기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전동에 청량리역 마천루 신축 L65가 17억 3천에 전세 9억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옥스파크힐스는 18억에 전세 1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큰 거예요. 이런 전세 가격이 2억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딱 그 지역만 가고서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걸 뽑는 거는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다른 데를 보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입지가 좋아지고 뭐 호재가 실현되고 호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입지가 좋은 곳들을 먼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L65를 하는 게 아니라 옥스파클스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금도 더 적게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동대문구 이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동대문구가 성동구에 거의 뺨 때리게 올라갔던 그런 곳들이 실제로 있을까? 4급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동대문구라고 해서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성동구나 마포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상급지와 같은 폭발력을 지닌 동대문구가 뭐였냐면 이 레미안 크래시티가 동대문구 전동에 있는 2013년식 아파트예요. 네. 이게 그 초록색이 26평이고요. 검정색이 34평이에요. 보면은 이 파란색이 성동구에 있는 그 금호대우라는 아파트고요. 여기가 그 나름 사람들이 되게 그 안에서 좋아하는 그런 구축 단지. 그 단지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약간 비슷하게 가죠. 가격이. 오히려 20평대는 크래시티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성동구 구축이랑 동대문 신축이랑 얘가 10년 이상 연식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땅 가치는 당연히 금호대우가 좋아요. 네. 쟤를 크래시티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강남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연식이 진짜 괜찮았단 말이에요. 성동구의 구축보다 동대문 신축이 상승장에서 5천에서 1억 정도 더 치고 올라갔어요. 이거 34평을 보면은 얘도 이 검정색이 크래시티고 동대문이고 파란색이 금호대우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에서 그때 당시에 연식이 신축인 애들 폭발력이 엄청 세요. 심지어 크래시티는 그 청량역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도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은 동대문 신축이 1억 정도 지금 더 이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금호대우가 34평이 14만 5천이고 크래시티가 12억 5천이에요. 얘가 오히려 더 싸졌어요. 크래시티가.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금호대우는 10억 5천인데 크래시티는 11억이에요. 이 크래시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식이 이제 낡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그럼 나 또 크래시티 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크래시티 같은 곳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동대문에. 어디 있어요? 새로 생기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신축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축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성동구나 뭐 마포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거기에 뭔가 그 너무 구축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대문에 있는 진짜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는 성동구 투자랑 비슷한 폭발력을 가진다. 그래서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이런 크래시티 같은 동대문 크래시티 같은 그런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요. 이 두 번째는 그 동대문구 전농에 있는 크래시티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성동구 옥수에 있는 2016년식 아파트 아까 그 성동구에서 랜드마크라고 했던 그 아파트를 같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보면은 얘가 둘 다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옥수 파크힐스 20평대랑 크래시티 30평대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더 좋은 입지에 20평대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이급지에 30평대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실제로 그 고점은 이 레미안 크래시티 34평이 조금 더 그 찍기는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옥스파크힐스 25평이 기본적으로 먼저 가고 빨리빨리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크힐스가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얘가 떨어졌던 것들이 금방 더 먼저 빨리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전고점이 더 직전에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얘가 제일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또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치에 대한 것들 그 이후에 전고점 찍고 그 다음에 가격을 봤더니 그리고 그 이전에 가격을 봤더니 실제로 수요 자체가 파크힐스 25평이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고민해야 될 게 그렇다고 이 레미안 크래시티 34평 투자한 게 별로였나요? 네.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성동구에 25평 하는 거가 더 나은데 만약에 25평이 먼저 이렇게 가격이 달아나잖아요. 달아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다음 급지에 34평 신축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투자를 하세요. 네. 막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무조건 성동구에 투자 20평대 나 하겠다고 하고서 거기를 막 계속 안 놔주고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가격을 막 가서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급지에 가서 34평 해도 된다. 연식이 둘 다 좋다면 그렇게 했을 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가서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이 연식별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서 어느 정도로 좀 벌었는지를 보려고 해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크래시티가 2016년도 기준으로 4년차 신축이었어요. 지금 한 4년차 정도 된 신축이면은 2019년식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으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 단지를 투자를 했을 때가 2016년도에 전세가율 85%로 투자금 9천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21년도 9월 기준으로 이제 16억 정도가 이제 된 거죠. 16억 7천. 그래서 한 10억 이상을 벌었어요. 동대문구에서 투자를 해도 10억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수익률이 1200%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의미가 큰 거죠. 그럼 신축만 거냐? 아니에요. 네. 준신축 투자했을 때에도 오히려 투자금이 준신축이 좀 적게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건 이따가 더 설명해드릴게요. 전세가율이 88% 정도까지 되고 그리고 12억대까지 올라갔어요. 33평이. 답심리 두산이부가 그 답심리 요 아래쪽으로 그 5호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는 단지거든요. 여기가 돈을 한 수익을 8억 정도를 냈고 그 수익률은 1400% 정도 돼요. 이 준신축의 장점은요. 여러분이 전세를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빼보면 아시겠지만 전세 손님들은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안에 상태가 되게 깨끗하면 돈을 좀 더 주고 사나요. 신축 가기에는 너무 비싸. 구축은 수리가 안 돼 있어. 준신축, 중구축 이런 애 어때요? 상태 괜찮잖아요. 도배장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연식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잘 깎이거나 좀 안 오르는데 전세가가 잘 받치는 거가 준신축, 중구축 이런 애들이에요. 약간 손 안 대도 좀 리모델링 많이 안 해도 되는 애들. 상태가 좋고 구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되게 높고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때 이렇게 투자금 적게 해서 투자할 수 있었죠. 구축은 그럼 어떠냐? 20년차 구축이었던 청량리 한신 같은 아파트가 얘가 2016년도에 투자금 한 8천으로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억 8천 하던 거가 21년도에 10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네. 얘도 수익이 한 6억 6천 정도 났고 수익률이 800% 정도 났어요. 이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서울의 신축이랑 이 동대문구의 준신축, 구축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투자했을 때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노후 대비랑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가능하다는 거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그런 거 그거죠.
가끔 이렇게 다주택으로 저는 하겠어요라고 하고서 막 20개, 20대, 30대씩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전에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이 서울 투자고 그 중에서도 동대문 투자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소액 투자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이 동대문구를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기 때문에. 여기 청량리 한신 가보면은 동네가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얘가 이거 한 채로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저거를 팔지 않아도 돼요.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 회수해도 여러분 저걸로 충분히 그냥 그 한번 올려받은 걸로 내가 생활하고 하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전세금 그 올려받은 걸 가지고 제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 제가 임대를 살면서 뭐 월세나 이런 것들 2년치를 같이 확보해서 제가 그걸로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투자가 이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동대문구는 이 전통시장이랑 마천루 엄청 그런 고밀도 개발한 그런 곳들이 공존하는 도시다. 그리고 여전히 관광이랑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랑 도시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시장이랑 뭐 그런 L65랑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소득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이 동대문의 주거 지역은 요 네 군데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인지했죠. 청량리랑 전동납신이랑 이문희경 장안에 대한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중하 수준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 근데 얘가 실제로 그 안에 20대에 대한 그런 소득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희석이 된 부분이 있다. 까보니 성동구에 있는 그런 단지들만큼 활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동대문구 투자로 여러분들 노후 대비랑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찌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제로 내가 가서 봤을 때 뉴타운 이런 곳들이 동네가 별로라고 할지라도 그 뉴타운이 들어가는 곳에 구축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가서 보면은 잘 모르겠다 소리가 나와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가 막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중간에 되게 허름한 상가들 있고 막 여기에 무슨 전봇대에 막 이렇게 줄이 막 이렇게 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걔를 우선순위로 하셔야 된다. 그거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고 장안보다는 거기를 우선순위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랜드마크 아파트나 이런 것들 신축 아파트 동대문의 신축 아파트가 더 상위 급제에 있는 아파트랑 그런 가치나 가격이 만약에 가치가 더 높은데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 급지로 올라가셔야 돼요. 동대문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고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는 그래서 내가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잘 살 수 있는 건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이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산다. 그게 어떤 내 집 마련이든 또는 투자든 제일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축, 입주 이 공급에 대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이문 쪽에 25년 내년 1월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내년 1월부터 그 입주가 시작이 될 건데요. 그게 3, 4천 세대짜리가 거의 7천 세대가 연달아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세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실거주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뒤에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히려 매매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세는 많이 나와가지고 전세 가격은 막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을 내가 잘 버티고 여기 6개월만 버티면 진짜 매매가 날아갈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해요. 집주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새 금리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끌어가지고 집을 지켜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잘 지켜서 가격 호가를 올려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물론 매매 가격을 하락시킬 그런 요인이 반드시 돼요. 급매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돼요. 근데 넉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공급이 있으니까 내가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지 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많아도 매매는 따로 날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하시는 경우에 가격이 내가 봤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뭐 11억인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11억 5천이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럼 사실 수 있겠어요? 용인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되게 자주 들여다보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집을 이 입주, 신축 입주 타이밍에 진짜 좋은 그런 금매를 잡든 아니면 금매가 안 나와도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층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요. 1번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를 동대문에서 3개 정도를 정하세요. 그리고 내 예산에 맞는 단지를 정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생활권별로 단지 이야기를 할 때 가격대를 어느 정도 묶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 단지를 거래하는 부동산. 내가 예를 들면 전동 SK를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전동 SK를 거래하는 그 부동산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되는 곳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나의 연락처와 내가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저 여기 내 집 마련 집을 실거주 하려고 보러 왔는데요. 하고서 원하는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오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사장님들 연락을 절대 안 주세요. 네. 왜냐면 그렇게 남기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장님이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연락을 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가 이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 3회 이상, 일주일 7일 중에 3번 이상은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요. 봤는데 뭔가 가격이 움직이는 느낌이다. 물량이 막 줄어들었어.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예측하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가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가격이 대부분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서울시장에서. 만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 3,000세대, 4,000세대 연달아서 1월, 6월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6월에 입주를 할 때에는 막 엄청 힘들지 않고 막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서 잘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5년 1월에 신축 입주 전후로 해가지고요.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은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일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동대문구에 진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이라면 그 새 아파트 입주한 라그란데랑 그리고 6월에 입주할 아이파크랑 이 2개 단지들 전세 가격 그리고 전세 개수 이거를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거를 해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만약 동대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투자 물건에 전세를 맞추는 기간, 그러니까 새로 전세를 세팅하는 그 기간이 25년 1월이나 25년 6월에 맞물리냐 안 맞물리냐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낀 물건을 내가 만약에 매수하게 됐다라고 하면 전세가 맞춰져 있는 물건인데 만기가 언제야? 라고 봤더니 내년 6월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 쏟아져 나올 때 같이 내가 전세를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닥치게 될 건지를 만기랑 또는 내가 그 잔금일을 확인을 해서 투자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가 맞물리는 경우에 내가 그래도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보겠다. 그러면 역전세라는 거를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또는 내가 생각한 투자금보다 2억씩 빠져도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단기적으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싸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더라도 이거를 할 정도로 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게 대응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세요.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대응이 어렵다. 입주를 할 때도 가격이 싸질 가능성이 많지만요. 입주를 하기 전에도 집을 팔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아타기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집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금매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굳이 무리하게 도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응하기 어렵다. 내가 2억씩 더 든다고 했을 때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잔금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투자를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입주를 하게 된 이후에 전세 아까 얘기했던 신축 전세 개수랑 그리고 전세 가격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우리가 그걸 트래킹이라고 해요. 그걸 체킹하면서 가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뭔가 움직여. 전세 가격이 좀 움직였어. 또는 매매가 갑자기 한 30개, 50개씩 쑥쑥 빠지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 가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한 주가 지났더니 200개씩 빠지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진짜 가서 기회가 없는지를 잘 더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그 얘기는 부동산 가서 물건도 보고 얘기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을 내 집 마련이랑 투자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가 동대문 입주에서 대응해야 되는 자세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거를 서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시기가 2018, 19년도였거든요. 18년도 말부터 19년도 초에 헬리오시티라는 송파에 굉장히 큰 규모로 입주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전세 가격이 완전 바닥을 쳤었어요. 바닥을 찍고 막 8억, 9억씩 하던 전세가가 거의 그 이하 완전 바닥으로 찍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물론 분양가보다는 그 프리미엄이 훨씬 붙었었어요. 15억대 거래되거나 막 이랬으니까 8억대 분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가격이 낮았다가 얘네가 6개월 정도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매매랑 전세가 앞다리를 확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19년도 1월부터 보면은 14억대, 15억대가 많이 보여요. 매매 가격이거든요. 84 기준으로. 5월 달까지도 그래요. 근데 6월이 넘어가니거든요. 16억이 딱 찍혀. 그러더니 16억 5천이 찍히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7억대가 쭉쭉쭉쭉 찍히기 시작하고 그럼 그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신호가 딱 왔다. 뭔가 앞자리가 바뀌는 느낌이 나는데 막 갑자기 주말 지나고 나서 전화해보니까 전세사님 진짜 많아졌고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과거에 이런 헬로시티 들어갔을 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랑 투자 관점에서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동대문구의 20평대 전용 5구랑 30평대 전용 8사랑 비교했는데 그 5구가 8억인데 8사가 9억이네?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 30평대가 가격이 더 깎이네? 그러면 어때요? 너무 땡큐죠. 30평대를 더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적게 차이가 나는 그런 단지가 있다 그러면 30평대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네. 만약에 내가 예산 범위에서 넘어간다 그럼 일단 보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또는 내가 거주를 분리해서 내가 저거를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서 더 많은 투자금으로 그 집을 사놨다가 나중에 뭐 4년이나 6년 뒤에 내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서 하셔도 좋아요. 이 30평대를 당장 예산이 안 맞는다면. 근데 그런 정도로 가격이 싸다면 그런 도전 정도는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용기 내서 하셔도 좋을 만큼 그런 저평가된 그 가격일 수 있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신축이 모여있고 뭐 브랜드 대단지고 하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실존만 딸랑이 있는 그런 곳들을 하기보다는 얘가 굉장히 모여있는 곳들을 했을 때 더 파워가 있었잖아요. 더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더 사람들이 그 안에 주변이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더 공고해지고 사람들이 그 생활권 자체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동답심이나 이문이경 같은 뉴타운으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곳들 위주로 먼저 고민하고서 우선순위로 잡고서 투자할 수 있게 보시는 거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하실 때 진짜 그냥 내 돈에 맞춰서만 자꾸 보시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20평대를 하더라도 좋은 그런 뉴타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활권에 있는 곳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대문구는 강남보다는요. 강남은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되게 손에 꼽혔잖아요. 용두 쪽. 용두 쪽도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상호심리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그 성수 쪽에서 갈아타기랑 지선으로 용두역에서 지선으로 갈아타고 하거나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강남보다는 광화문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동네인데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1시간 이내라면 버스 타고 환승하고 해서 1시간 이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거기는 더 좋아질 곳이기 때문에 동북선으로 이용해서 물론 동북선이 불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진짜 피 터지게 막 찡겨가지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왕십리까지 가기 때문에 왕십리가 배차 간격도 진짜 짧게 많이 그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기도 좋고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그 향후에 입지가 개선될 거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어디 얘기했냐면 이문사구역이 지금 진행이 될 건데 그 위에 이문상용 같은 곳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몇몇 군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지켜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직은 2억대 투자금이 들지만 내가 그 돈을 주고 그걸 할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서 트래킹하면서 1억 정도 투자금으로 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투자하시는 경우에 특히나 잔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새가 낀 물건을 사시거나 또는 주인 전세의 물건을 하시거나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주인 전세를 한다라고 하면 집주인분들이 가격을 싸게 안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매매가를 잘 안 낮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시세가 9억인데 집주인이 9억 1천을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봐야 돼.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따져보니까 금융비용을 다 계산해서 잔금 치르는 거 비용을 다 따져보니 내 잔금 치르려면 5억을 빌려야 되는데 5억을 빌릴 때 이자 3달로 봤을 때 560만 원이고 중도상환 수수료 700만 원 들어서 한 1260만 원 정도 드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번거롭지 않게 집주인 전세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1000만 원 더 주고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9억 1천에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9억 3천에 달라. 네, 그거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이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투자하는 방법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3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10평대 투자를 해도 되나요? 동대문구에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데요. 10평대 투자를 동대문구라는 사급지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날 방 3개짜리 하라고 한대요. 저는 도저히 방 3개짜리 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방 2개짜리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20평대? 또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철길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 있죠. 근데 동대문에 그런 아파트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한다고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10평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요. 우리가 그 실제로 잠실에 리센츠에 12평대가 있어요. 이 12평이 과거에 2015년에 4억 3천에 3억 8천 투자금 5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꽤 높은 전세가율로 투자할 수 있었죠. 그리고 6년의 시간 동안, 6년 3개월 동안 시세 차익이 한 7억 정도가 났어요. 엄청 많이 났죠. 절대적인 그 수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세 상승이 한 1억 4천 정도 있었어요. 수익률은 166%. 수익률은 약간 아쉽다, 그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꽤 많이 났고 전세 상승도 됐지만 이런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투자였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베스트죠. 그러면 10평대는 좀 좋은 동네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대문구에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완전 진짜 전세가 오르기 힘든 그런 완전 구축들 말고 중구축이나 아니면 준신축 그 범위에 있는 곳들 중에서 신평대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신축 신평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배우시면 돼요. 휘경동에 아까 주공 1, 2단지가 있었고 거기 2단지가 10평대랑 20평대가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를 볼 건데 17평 아파트가 동대문 얘가 주공이라는 걸 달고 있어요. 17평. 그래서 약간 약점이 있죠. 근데 1억 7천에 1억 4천 투자금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시기가 2013년도에 있었어요. 네. 저게 여기 동대문도뿐만이 아니라 뭐 경기도의 강명이나 또는 뭐 부천이나 또는 저쪽에 그 일기 신도시에 있는 그런 평촌이나 이런 것들 10평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저런 기회들을 꽤 많이 줬고 저 정도 금액대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금액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때 동대문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다. 지금도 여러분 경기도에 10평대 연식 좋은 애들 있죠. 2016년식 이상 되는 10년 잔 된 애들 중에서 10평대 싼 것들 정말 많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소액으로 하면서 큰 욕심 안 내고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해봐도 좋아요. 네. 동대문구에도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년 동안 시세 차익이 4억 2천 정도 났고 전세 상승이 1억 3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한 250% 정도가 났죠. 보면은 2013년도부터 꾸준히 쭉 올랐어요. 전세가도 꾸준히 쭉 올랐고 매매가도 꾸준히 쭉 올랐어요. 대신에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억 7천짜리고요. 얘는 4억 3천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괜찮은 투자를 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그 주공의 10평대 동대문구에 있는 단지도 굉장히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몸집이 1억 7천짜리였는데 4억 2천이라는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사실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적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꼭 이렇게 좋은 곳들만 이런 10평대 작은 평을 수요가 있고 작은 평만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 2개짜리 20평대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약간 마음이 좀 걸리잖아요. 나도 방 2개짜리가 방 3개짜리가 좋은데 그죠? 방 3개짜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돈이 좀 뭔가 좀 내 상황이랑 안 맞아. 그래서 그래도 방 2개짜리로 20평대인데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전동 SK가 공공연식 우리 그 구축 아파트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24평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보면은 이 B형이 조금씩 더 위에 있죠.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서 1, 2천이라도 더 주고 이 B형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세 가격은 더 차이가 나요. 저 B형이 전세 가격이 더 사실 그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복도식 아파트가 24평 A 타입이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계단식 아파트가 24B형이에요. 얘네가 생각보다 근데 격차가 엄청 벌어지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전용 면적 자체가 차이가 별로 없고 방 2개냐 3개냐 정도 차이 그리고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복도식인 애들은 가운데 있고 계단식인 애들은 이 바깥에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격차를 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수준으로 매매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데 뭐 엄청 격차가 엄청 벌어질 건 아니잖아요. 사실 둘 다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하락장일 때가 진짜 잘 봐야 돼요. 하락장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가 잘 안 돼서 팔기가 어려운 시기일 때 이 복도식 방 2개짜리는 바닥을 훨씬 아래에 찍었어요. 거래 자체가 안 돼서 이게 긴 선이 더 길잖아요. 중간중간 거래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잘 안 팔리는 시기에는 가격을 저 방 3개짜리 계단식보다 훨씬 깎아서 매도해야 돼요. 내가 만약 급하게 팔아야 되면 훨씬 깎아서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방 3개랑 화장실 하나짜리 계단식이랑 그 복도식이랑 격차가 있어요. 가격 격차가 있는데
특히 전세 가격 하락기일 때, 하락기일 때 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더 많이 가격을 낮춰야, 전세가 안 나갈 때는 전세 가격을 많이 낮춰야 이게 전세가 빠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세 맞추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왕이면 방세기에 화장실 2개에 계단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거를 내가 감수하면서도 할 만큼 가격이 진짜 싸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2개가 차이가 없다. 그럼 무조건 방세기짜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방 2개짜리가 신축들도 있어요. 구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런 좀 소형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해서 이런, 그리고 워낙 서울에 절대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실 분양을 했죠. 힐스테이트 청계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 다심리 쪽에서 여기가 22평 단지가 있어요. 방 2개짜리. 그리고 방 3개짜리 25평 단지가 있어요. 평형이 있어요. 둘 다 사실 같은 아파트에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날까 싶지만 실제로 전고점에서 한 3억 정도, 전에 가장 높이 올라갔던 가격에서 3억 정도, 25평 방생짜리가 13억까지, 방 2개짜리는 10억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가격을 보면은 13억짜리는 10억 9천까지 떨어졌고 10억짜리는 8억 9천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22평 방 2개 화장실 안에 계단식 있는 아파트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꽤 살만하게 생겼죠. 방이 그래도 2개가 있으니까 살기 괜찮잖아요. 하나는 찜질로 쓰고 하나는 옷방이나 다용도로 쓰고 하면 되니까요. 이 단지가 처음에 분양할 때 2016년도에 처음에 2016년도에 가격이 3억 8천 정도 하던 거가 전고점이 10억이었다는 거가 수익이 한 6억 정도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실차익을 냈죠. 그리고 현재는 8억 9천 하고 있고 전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고점이 10억이 넘은 20평대 아파트는요 서울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방 2개짜리 아파트가 10억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30평대 아파트도 10억 넘기는 거 경기도 안에서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연식이 좋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폭발력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지 가치가 괜찮고 연식이 좋은 그런 방 2개짜리 아파트들 사도 좋다. 라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평 방세계 화장실 2개짜리 계단식을 하면 제일 좋죠. 얘도 수익이 8억 5천 정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났죠. 4억 5천 정도 했던 거가 8억 13억 정도 갔으니까 거의 이제 그 곱하기 3 정도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현재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한 16% 정도 됐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22평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신축 아파트 투자를 해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오케이, 투자해도 좋다. 근데 다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게 보셔라. 그래서 전세가율 70% 이상인 그런 곳들로 보시는 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지 가치나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지만 선호도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들이 좋아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방 2개짜리를 아주 좋아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연식이 조금 더 5년 더 됐더라도 방 3개짜리 20평대를 하는 게 수익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세 번째는 철길역 아파트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아까 봤던 그 휘경 뉴타운 들어가는 곳들이랑 그리고 여기 휘경 쪽에 요 넘어가서는 여기 이 아래에는 그 휘경 주공 1, 2단지 있었잖아요. 거기를 본 거예요. 회기역에서 요 위에 올라가면 레미안이면 이자 아파트 단지가 꽤 괜찮은 중구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2개를 보면은 여기가 진짜 철길이 이제 같이 닿아 있는 단지인 거고, 여기 동해스트 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산도 바로 옆에서 산바람도 불고 그리고 옆에 그 중랑천도 흐르고 있는 그런 곳이죠. 레미안 이문 2차 같은 경우 공사년식이고 얘가 8억 7천에 6억 5천 정도 한다고 했어요. 얘가 철길 옆에 있다는 거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회기역에서 경의중앙선 타고 왕십리로 간 다음에 왕십리 수인선으로 간 다음에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가 가능하네. 40분 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에 35분 만에 들어가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동일 스트 리버는 어떠냐면 여기 실제로 걸어가면요 좀 이렇게 좀 무서워요. 여기는 진짜 사람이 안 다녀요. 강남에 39분 만에 가기는 하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빠른 것 같지만 버스를 한번 타고 회기로 가서 여기에서 왕십리를 가서 선릉으로 가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버스를 한번 더 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지 가치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이 이런 철길 옆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를 정리를 해보자면 2개를 비교하면 이문레미안 2차 아파트가 천안에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격이 점점 벌어져요. 전세 가격은 확실히 차이 나요. 이문 레미안 2차가 훨씬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요. 비슷한 투자금이 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문 레미안 2차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냐면 더 많이 올라간 매매 가격 특징이고 격차가 많이 커진 전세가도 특징이다. 이게 왜 이러냐면 철길 옆에 있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 그냥 중간에 그냥 완전히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길 옆에 있는데 철길 옆에 있다 보니 얘가 역세권, 어쩔 수 없이 역세권이 됐어. 교통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됐네.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입지 가치를 그 단지가 갖고 있다면 그게 철길 옆이라고 할지라도 그 입지 가치, 땅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대문구 안에서 철길 옆에 있는 그런 단지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끄럽지 않을까? 좀 시끄러울 수 있죠. 문 열면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가지는 장점이 더 크다. 역에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전세가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길역 단지라고 할지라도 선입견을 갖지 말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10평대 투자는 우리 동대문구 10평대 투자, 구축 투자에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었다. 근데 다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고 소액의 투자금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리센치에 있는 12평은 투자 기회를 15년도에 줬는데 근데 이 그 주공, 휴경 주공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를 2013년도에 줬어요. 더 빠르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 단지가. 그래서 그런 특징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접근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13년도부터 가격이 쭉쭉쭉 계속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 투자금 회수하면서 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0평대 투자하는 것도 큰 욕심 없이 하는 데 있었으면 괜찮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 2개짜리도 괜찮다. 신축, 구축 모두 5억 이상 시장 차익이 났습니다. 근데 다만 당연히 우선순위는 방 3개짜리고요. 비수기나 거래 절벽일 때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거래를 시키려면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야만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방 2개짜리를 갖고 싶어 하거나 살고 싶어 하는 수요 자체가 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철길역 투자하는 거는 내가 투자 우선순위를 교통이 편리한 거를 더 방점을 찍고서 가야지 철길 옆이네라는 거 그냥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더 가치를 더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동대문구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지금 내가 같은 돈이라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건지 내가 내 집 마련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 라는 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서 갖고 있던 선입견들을 제가 진짜 잘근잘근 가격을 다 같이 보고 입지 가치를 보고 선호도를 보면서 잘근잘근 다 부셔드렸어요. 그거를 잘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까지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 경험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내 집 마련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특히 내 집 마련 할 때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광명에 철산 요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 집 마련을 갈아타기를 하려고 5만 대를 다 다녔어. 그러니까 광명도 다니고 저기 개봉도 구로도 다니고 양천구도 다니고 부천에 뭐 범바옥길, 독산 그 금천구에 있는 새 아파트들 또는 여기 광명역 석수, 상봉 평촌 저 위에 영등포 있는 데까지 진짜 많이 다녔어요. 거의 한 9개월에서 한 1년 좀 안 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경험을 이렇게 2020년도에 3개의 칼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제가 결국 어디에 매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결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 살던 동네 바로 윗동네에 샀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기를 샀는데요. 여기랑 제가 처음에 그 보면서 같이 봤던 이 당산이랑 같은 3억대였는데 제가 산 단지는 진짜 맥스 한 7억대 정도 가고요. 저 당산에 있는 단지는 10억대를 넘겼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가지라도 말걸. 너무 억울하다.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동대문 특강 듣고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나가고 손품도 팔아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고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강의도 되게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열심히 했지만 저처럼 이게 결국은 내가 아는 동네에서 머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수준이나 이런 마음가짐의 수준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많이 바꾸셔야 이게 행동과 결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 걱정되고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대문구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마음 먹고 내 집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다 그냥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그냥 익숙한 데 사야지 하고서 거기가 제일 좋아 보이네 하고서 그런 행동을 하실까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지 않게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했던 대로 제가 좋다고 생각해왔던 또는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대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는요. 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장을 진짜 뭐 3만 보씩 걸을 때도 있었고 7만 보씩 걸을 때도 있었고 4만 보씩 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거의 한 3, 4만 보 정도 걸어요. 그러니까 거의 20km 이상을 이제 걷는 거죠. 그러면서 제 노력의 수준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만 보 한 번씩 걸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취미처럼 이렇게 듣는 정도에서 그치시지 말고 진짜 내가 각을 잡고서 내가 진짜 노력을 했다 생각이 들 만큼 길게 말고라도 내가 2달 정도만이라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역시 지금도 이렇게 뭐 새벽에도 임장 가고요. 5시에 출발해서 임장 갈 때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이거 다 비에 젖은 신발들이거든요. 네.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에도 저렇게 종일 임장을 하고 하면서 노력의 그런 수준들을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의 장점은 제가 그냥 익숙한 대로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다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거나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항상 있잖아요. 강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저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계속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을 내가 많이 했다라는 수준까지 하시는 걸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앞으로 5년 가장 많이 오를 서울 1위 지역하고서 그 칼럼을 썼는데, 여기를 제가 이거를 칼럼을 쓸 때 썼던 저 사진들이요, 제가 이전에 임장을 다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실제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었던 것들을 이제 칼럼에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임장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장 갔던 제가 임장 갈 때 발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글 올리거든요.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런 그 댓글을 달아줬어요. 강사님 임장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만 봐도 아시니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 리스펙합니다. 같이 가는 동료 화이팅입니다. 제주파드님 늦게까지 임장하셨네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전히 이렇게 임장에 진심이니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강의를 듣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더 쏟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꼭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그냥 데이터로 강의만 듣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는 내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갔던 것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단지 찍고 강남역에 가는데 어떻게 가? 얼마나 걸려? 이거를 본 거예요. 대신에 모든 단지를 다 본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내 예산 안에서 그 맞는 그런 단지들을 다 하시는 거가 필요하고, 투자하실 분들도 그 내가 동대문이라는 곳에서 진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대상이 되는 그런 단지들을 추려서 그 단지들 20개든 30개든 다 이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소품도 팔고 데이터도 보고 임장도 가시는 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랑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방향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근처가 아니라 그냥 강남 가까운 데부터 가보세요. 우리 집이 여기니까, 우리 집이 강서구니까 강서구 옆에 있는 양천구를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남 가까운 데부터 가보세요. 강남을 가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대충이라도 아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겠다라고 하시지 말고요. 좋은 동네부터 가보세요. 내 투자금에 맞는 데가 어디래 라고 해서 거기만 가시지 말고요. 좋은 지역들도 가보세요. 동대문 안에서도 나는 이문유경만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만 막 보고 다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동답심리도 보시고 다른 생활권들도 청량리도 보시고 하셔야 비교가 되고 가치가 판단이 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투자가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시면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그냥 내가 주변에 살아서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동네에 더 눈길이 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요. 내가 동대문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지? 그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보는 거, 중요하게 보는 거 뭐지? 그 동네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업무집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동대문구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남들이 좋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내가 봐야 된다. 내 집 마련도. 투자는요. 서울에 가치 없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경 주공도 17평 투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런 것도 해도 돼? 이런 것도 해도 돼? 이런 거를 내려놓으세요. 다만 같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사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이거 제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사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가르마를 잘 타시는 걸 하려면 가치를 잘 봐야 된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왕이면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내집마련 하실 분들은 하는 게 맞지만, 이거가 뭔가 진짜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걸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10년 이상을 그 집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더 좋은 거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 엄마 세대들이 했던 실수가 사실 그거거든요. 뭐냐면 막 매출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집을 딱 샀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 영끌해가지고 사는 거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지? 가격이 안 오르는데 또는 떨어졌어. 그래서 이자는 계속 몇 백씩 나가고 있어.
원리금이 내가 진짜 삶이 너무 궁핍해. 근데 아파트는 안 올라가. 근데 막 살다 보니까 바퀴벌레도 나오고 살다 보니까 뭔가 누수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저걸 다 보기 싫고 진짜 나 그냥 빚 다 정리하고 그냥 이 아파트 팔고 전세 그냥 괜찮은데 살래 라고 하고서 집을 팝니다. 그게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은 긴 편이에요, 사이클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리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한 걸로 진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선택일 거예요. 투자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10년 동안 공부를 하지 달콤한 수익을 맛볼 수 있지, 무리하게 투자하면 그냥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순간 내가 이 집을 빨리 매도하게 될 수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욕심을 자제를 하시는 걸 좀 하셔요.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물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 방향성은 있지만 내 예산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더 욕심내지 않도록 하는 거, 욕심을 잘라내기를 하는 거가 결국은 10년 장기 보유하는 데 있어서 더 맞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을 드리고 그거를 임장만 하고 인보만 쓰고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임장도 가시는 거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생각도 바뀌고 편견도 깨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요. 여기에 살면 진짜 좋겠다. 여기 나중에 이렇게 바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겨서 행동이 되고요. 그게 결국은 의사결정이 되어서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되실 거예요. 내가 아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그런 과정들처럼 여러분들도 동대문이든 동대문이 아니든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를 꼭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서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의미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서울 투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강의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내 노후 대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 부모님의 노후 대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경제적 자유까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투자를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단계마다 다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돈을 여러분들이 10억, 20억, 30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단계가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 종잣돈을 모아서 1억 정도 모으신 분들이 지금 이걸 듣는 거잖아요. 서울 투자를 내가 소액으로 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내부에. 그런 분들은 이 뒤에도 아직 단계가 남아있어요. 단계가 굴리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더 그 뒤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가 소액으로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드는 그런 투자 물건들을 더 딥하게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에 그 과정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여러분들 서울 투자하시는 거는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1억, 2억 돈으로 5억, 10억 돈을 버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있는 건지를 좀 딱 지점을 딱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내가 노력을 더 아직 해야 되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투자를 물론 하나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하고 나서 예를 들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투자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이 서울 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혼자서 한 10억을 만드는 거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하나 하고서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꾸준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사실 서울 투자는 지방 투자하거나 이렇게 막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1억 버는 투자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지방에 임장 다니면서 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 4단계고
아직 단계가 남았잖아요.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좀 용기를 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순자산 만드는 10억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되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돈 번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임,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울 투자를 내가 잘 해놨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뭐가 터져, 무슨 위기가 터져, 또는 공급이 터져, 그러면 그 집을 되게 지켜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10억 이상의 그런 자산이 불어나고 나서 저도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순자산이 10몇억이지 그게 총자산은 진짜 커요. 네, 이게 자산 규모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서울 투자하고 나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2개를 사잖아요. 그럼 총자산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집이 2배가 되잖아요. 40억이 되는 거예요. 네.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그냥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요.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그 동대문구 특강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 하고 싶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내 집 마련 기초반이나 중급반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중급반에서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닌 그런 집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투자 관점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4년 뒤에 6년 뒤에 들어가서 살 집을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투자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스쿨 기초반이나 실전 준비반이나 일반스쿨 중급반 같은 강의들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투자자로서 이 서울 투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투자도 내가 같이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까지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30억 그 순자산 만드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지방으로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동대문구에 바로 투자하실 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방투자 기초반이랑 뭐 지방투자 실전반 이런 강의 들으면서 하시면 되고 지방투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서울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투자랑 실전반 병행해서 나중에 월반표 강의 들어보시면 내가 30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이 로드맵을 짜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수도권에 내가 그냥 투자를 하겠다. 지방 갈 정도 나는 아니다. 나는 종잣돈이 그래도 1억 이상 있으면서 뭐 5천만 원 정도씩 연간에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서울 투자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울 투자 기초반 들으시고 실전반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 병행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뭐 월박교 과정까지 하면서 내가 투자자로서 사관학교거든요. 월박교가. 투자자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정말 유일하게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찐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강의하고 그 안에서 진짜 학교 운영하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원하신다 하면 월박교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월부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보면서 내가 서울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울 투자로 노후 대비를 되게 끝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그냥 듣는 것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단지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거 바로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는 좀 어렵다. 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서울을 더 봐야 될 것 같아. 동대문만 봤는데 다른 곳도 더 봐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이 그 서울 투자 기초반 강의가 5월 말에 그 강의 그 신청하실 수 있는 게 떠요. 네, 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신청을 하셔서 서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를 서울 투자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더 많은 지역 분석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실 수 있는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진짜 돈이 제가 통장에 1억 5천이 찍히고 나니까요. 갑자기 이제 전세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돈이 통장에 1억 5천이 찍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진짜 이런 거구나. 사실 그거를 받기 전에는 아예 감이 안 왔어요. 그냥 약간 뭐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 약간 사이버 머니는 늘어나는데 나는 뭐 돈이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투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돈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2년 뒤에 내가 5억 전세금에서 5% 올려면 2,500만 원. 아, 물론 오면은 좋지만 엄청 내가 막 회사를 때려칠 정도의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이 지나가고 나면 이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안전하게 투자한다면 진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했던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살고 싶은 동네에 가서 살 수 있고요. 물론 막 저기 뭐죠? 그 청담동 막 이런 데 비싸겠죠. 네. 하지만 내가 웬만큼 이런 정도면 애들 키우기 좀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서 살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고요. 명절 때 부모님한테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드리는 방법을 막 고안해가지고 그때 커피 믹스를 드렸었어요. 네. 도저히 막 외벌이로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가 여러분 투자예요. 네. 서울 아파트 투자를 1억으로 한다는 것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매가 왜 이렇게 높아? 뭐 매매가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 전세 매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나면 뭐 서울 투자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서울 투자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결심을 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채로 6억, 10억까지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고서 여러분들 가격 협상을 하고 전세를 맞추거나 또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내가 가서 살 집이긴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월세를 살면서 그 집을 더 싼 거를 매수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현장에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부동산 사장님과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투자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동대문구 강의를 하면서 좀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근데 모든 투자는 항상 그래요. 내가 눈에 보이잖아요. 남들도 다 보여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요. 남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예요. 기회가 안 보일 때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역 분석만 하려고 한 강의가 아니고요. 투자를 했으면 하고서 만든 강의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강의 들으신 거를 잘 한번 그 느낀 점 같은 것들 정리해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